안녕하세요, 이명정 교수님. 야, 잘 왔어? 그러게 야, 말이에요. 눈 오는데 어떻게 온 거야? 갑자기 혀 짧은 그렇죠.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네요. 말이 아니네요.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무슨 걱정돼요, 걱정. 걱정. 그러게. 안녕하세요. 나다운 목소리를 연구하는 성우 김나연입니다. 나다운 목소리를 연구하는 성우 김나연. 네. 야, 좋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 나다운 목소리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편안하게 있을 때 나오는 발성. 우리가 원래 어릴 때부터 네. 복식 호흡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뭐 어린애들 굉장히 목소리가 자연스럽고 힘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 맞아요. 밥 줘! 막 이렇게. 그렇죠. 그게 바로 복식인데 그 호흡으로 성대를 만져서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그 자연스러움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네. 이제 우리 막내가 6살 됐지 않습니까? 네. 되게 또렷또렷하고 맞아. 거침이 없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상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녹음해놓고 들으면은 이게 내 소린가? 이게 바로 태도라서 그래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네. 정자세로 앉아서 그렇죠. 얘기하며 목소리가 이런데 야, 잘 왔어? 그러게 야, 눈 오는데 어떻게 온 거야?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위치에 따라서 자신 목소리 달라지더라고요. 성의 없게 한다는 느낌?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들어주니까 네. 나다운 목소리를 안 쓴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관계 봤을 없는 때는, 사람들. 매력적이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네. 목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다. 자신의 가치를 결정짓는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제 나타났어요? 아, 이런 중요한 인생의 인사이트를 지금 들려주신 거예요. 아. 또박또박 네, 이야기를 맞아요. 했을 때 네.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느껴져요. 네,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목소리가 아닐까. 네 맞아요. 예. 어린아이 말투, 혀 짧은 소리, 네. 뭐 이런 소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성인스럽지 않다. 이 말투도 사실은 음. 큰 목소리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귀엽던데요? 안녕하세요, 이명정 교수님. 최근에 저 이제 네. 유튜브를 좀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네네. 전문가들의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잘 나가다 갑자기 혀 짧은 그렇죠. 소리를 하는 거야. 음. 그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그렇죠. 예. 여기서 또 질문. 네. 이 혀 짧은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짧은 혀를 이렇게 늘릴 수도 없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네네. 게 아니라 네네. 우리나라 말은 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그렇죠. 발음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모음은 입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뭐 한 번 움직여야 되는지, 두 번 움직여야 되는지 말하기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었죠? 그냥 다 통했으니까. 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네. 그냥 저냥 지나왔던 거구나. 그렇죠. 그럼 그 규칙을 좀 알려주세요. 모음과 자음을 음.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안녕하세요. 성의 없이 말한다. 네, 그렇죠. 어. 니은이 붙었잖아요. 안녕, 하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저렇게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품격의 포인트가 나오네요. 네. 내가 성실성, 나의 네. 부지런함이 이 말을 통해 네. 전달이 되는 거네요. 네.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게 말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명정입니다. 네. 이래도 전달은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하지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네. 부지런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되게 중요하네요. 굉장히 나의 중요하죠. 성실성을 그 말하는 것만으로도 딱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네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뭔가 잘 어필하고 싶어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막 이렇게 약간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들죠. 예. 또는 여기다 더 힘을 주면 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이렇게 콧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워요.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네. 쟤 좀 어린애 같지 않아? 근데 근데 이런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무슨 걱정돼요, 걱정. 걱정. 그게 지금 그러고 있는 당신이 걱정돼. 네,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네요. 말이 아니네요. 네, 어린아이는 그래도 책임에선 힘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이니까. 네네네. 근데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면 음. 전문성도 떨어지고 책임감도 없어 보이고 품격이 떨어지죠. 품격이 떨어진다. 네. 그렇게 말을 하면 네. 뭐. 두 번째는 네네.
중저음을 내야 돼요. 그거는 네. 정말 갖고 싶은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앞을 보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나가고. 방향이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발성을 한 상태에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음가를 정확히 내라 그랬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이러면 됩니다. 그럼 중저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명종입니다. 네. 소리가 어때요? 편안하게 쑥 흘러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듣기는 괜찮은가요? 좋아요. 그리고 소리에는 느낌이 추가돼야 되거든요. 단호한 그렇죠. 느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이라는 발음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느낌은 존재하지 않는 거네요. 네, 태도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의 감정이 들어가야 되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동안에 우리가 네. 게을러서 방치했던 입술, 혀, 구강 구강. 얘네들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평상시에 우리가 운동하지 않아도 걸어 다니고 뭐 누워 자고 뭐 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운동을 안 하고 계속 간다면 네. 기능이 점점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맞아요. 말을 하는 데에도 훈련을 해야 된다. 네,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육을 강화할 수가 있나요? 일단 혀 짧은 소리, 뭐 아이 같은 말투 이런 내는 게 혀가 네. 이 안에서 이렇게 뭉개고 있는 경우에요. 그럴 쑥 갈 수 있게 혀 끝에 근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럴 수. 네. 이게 혀 짧은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하지 않는 거네요. 네, 근력이 없어요. 그동안 안 했으니까. 입을 다물고요. 혀 끝을 오른쪽 볼 안쪽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밀려 나오지 않게 손가락으로 막아요. 이거를 10초 세게 동안 세게 버티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힘드시죠? 혀에 지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동안 운동을 안 했다는 얘기. 여기 근육을 안 써버렸다니까. 반대쪽 볼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처음엔 힘드니까 3번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혀 끝으로 위쪽부터 쭉 돌아서 어금니까지. 그리고 또 아래쪽 이렇게. 네, 끝났으면 안쪽도 해야죠. 스케일링을. 그죠? 쭉 하고 또 아래쪽. 이래서 3번 하면 됩니다. 이것도 혀에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요. 처음엔 힘들어요. 그러니까 3번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내 혀 끝에 근력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발음할 수 있어요. 그때는. 두 번째는 그냥 혀를 했잖아요. 내 혀가 구강이 이런 상태에서 있으면 움직이기 너무 어려워요. 구강을 이제 키워야만 혀도 열심히 움직이고 구강이 커야 울림소리가 선명하게 나거든요. 근데 이걸 키울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품하듯이 하면 나도 모르게 열려요. 그죠? 열려요. 그 상태에서 네. 끝까지 하품하지 마시고 그대로 멈춰라. 멈추세요. 그 10초를 버티시는 거예요. 울림이 있는데요. 진짜로. 일단, 소리가 훨씬 더 이렇게 울린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느낌인가요? 근데 진짜 신기한데요? 진짜 제 옆에서 듣는데도 그래요? 소리가 울림 있고 선명해졌어요. 선명하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소리가 나오는 입구, 입술 PT를 해야 됩니다. 혀 끝에 근력으로 막 움직였어. 구강도 넓어졌어. 근데 얘가 근력이 없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소리가 안에서만 울리죠. 안녕하세요 너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이 마지막에 이 마무리가 이게 입술에도 근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윗입술, 아랫입술을 잇몸에 붙인다는 느낌을 갖는 게 좋아요. 치아가 다 드러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말할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딱 붙여서 이 상태에서 발효하는 거예요. 좀 웃긴데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그만할래요. 사람들 없는 데서 연습하세요. 오케이. 이거는 사람도 없는 데서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힘이 확 들어가요, 확실히. 단번에 어떤 제가 말하는 목소리나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제 스스로도 갖고 있는 내 능력을 쓰고 있구나. 어떻게 아신 거예요? 제가 성우 생활을 하는데 주변의 성우들이 너무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따라했어요. 점점 안 되니까 힘을 주게 되잖아요.
네. 의도적으로 힘을 주면 성대가 다치죠. 결절이 생긴 거예요. 심하게? 아예 소리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완전 낭떠러지잖아요. 사람이. 그럼요. 내가 네.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네. 없어진 상황이 된 건데. 낭떠러지에 딱 있으니까 뒤돌아봤죠. 저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오늘 경험해 보니까 네.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좋은 지식과 정보를 접했을 때 네. 드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이 영상만 보고서는 따라하면은 다 될 수 있는 걸까? 네. 제가요. 네. 필라테스를 다닌 지 3년 됐거든요. 필라테스 네. 뭘 가냐. 어. 동영상 보고 따라하면 된다. 그거 따라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가서 네. 걸음걸이부터 다시 배웠어요. 그래요? 제가 아치가 계속 무너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까지 온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몇 네. 번 보다가 네. 지속 못해요. 맞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 예. 아, 이거 좋다. 되게 하고서는 중요해요. 하루 이틀은 해. 네, 네. 3, 4일까지도 해. 네. 지나고 나면은 중간에 멈춰요. 네, 이미 또 다른 게 관심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네. 전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단기간에는 변하는데 네. 그게 올바른 방법인지 아닌지 그건 체크를 좀 받아봐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쭉 네.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가서 직접 배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도 있고 네. 또 같이 배우는 우리 그렇죠. 동기들도 네, 있고 네, 네. 같이 있다 보면 네. 자극을 받기도 하고 네, 또 네. 리마인드도 되고 그렇죠. 피드백을 해주는 선생님이 앞에 있으면 네. 아무래도 더 집중해서 맞아요. 가게 되니까 네, 네. 뭐가 됐든 정성을 들여야 네.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스피치 최고의 과정을 이제 만들었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김나연 성우님의 30년의 노하우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도전할 수 있는 귀한 클래스의 클래스메이트들 네. 참여하신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최고라고 너무너무 네. 감사하다고 그리고 네. 일기 끝난 분들이 또 이기하고 네. 예, 자꾸 하잖아요. 많이 성장하시고 그렇죠. 또 그런 보람을 저희가 또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클래스에 오시면 네. 똑같이 지금 우리 30년의 노하우를 네. 오롯이 담아서 네. 전달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정성껏 정성껏 맞아요. 정성껏 해드립니다. 정성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배운 것들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네.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고 또 함께 도전하면서 성장을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스피치 최고의 과정 네. 참여를 하셔가지고 네. 서로 협력하면서 성장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짜잔.